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수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좀 낯선 공간이죠? 네, 오늘은 한국 집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한국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냐? 저 사실 퇴사를 했습니다. 사실 퇴사한 지 조금 돼가지고 한 지금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퇴사에 대한 영상을 여러 번 찍었어요. 마지막 영상은 제가 심지어 그 편집까지 꽤 진행을 하다가 도저히 이 영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단을 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국에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말을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정돈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퇴사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 제가 일을 딱 1년 반을 하고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합격을 했을 때도 그렇고 합격하기 전부터 제가 외항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합격했다는 영상을 올렸을 때도 정말 자기 일처럼 이렇게 되게 기뻐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사를 하는 것도 물론 저 개인의 일이기는 하지만 또 그동안 저를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주시거나 또 저를 보면서 외항사 승무원을 이제 꿈을 꾸시거나 하시는 분들께 그래도 저 이러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퇴사를 본격적으로 조금 생각을 했던 가장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꼽으라면 작년 여름이에요. 이건 사실 퇴사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많이 아팠거든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인생에서 첫 입원이었거든요. 근데 인생의 첫 입원이 두바이 병원이라니 이제 위장 쪽 그런 어떤 일부 기관에 약간 염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조금 컨디션이 안 좋고 속이 조금 안 좋고 이런 증세는 있었는데 그거 심각하진 않은 상태여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데 너무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해져서 바로 이제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하고 한 2, 3일 정도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병원에서 이제 있으면서 치료도 받고 또 퇴원하고 나서도 거의 통틀어서 한 2주에서 3주 가까이 비행을 못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긴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비행도 못하고 집에 정말 가만히 누워서 혹은 병원에서 정말 가만히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 확실히 승무원인 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 많이 있고 아무래도 기내식 같은 경우도 또 되게 안 좋은 그런 화학 성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먹는 시간대도 루틴도 따로 정해진 게 없이 굉장히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막 고도가 항상 달라지잖아요. 기압차가 있고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확실히 이 직업을 오래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정말 피부로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외항사 승무원을 지원을 할 때 그리고 합격을 했을 때부터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딱 3년만 일을 해야겠다였어요. 저는 외항사 승무원이라는 게 꿈이었고 되고 싶은 직업이었지만 그렇다고 이걸 평생 하고 싶은 마음은 애초부터 없었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꼭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직업이다, 그런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를 막 오랜 시간 할 생각으로 시작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초반에는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반년 정도까지는 뭐 이런 건강에 대한 이슈도 딱히 없었고 모든 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정말 해피한 삶을 계속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탁 아프고 나니까 정말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직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해외살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는 또 향수병도 딱히 없었던 사람이고 그때 아팠을 땐 정말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두바이에서도 사실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과는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온전히 내 집이라고 느껴지는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외살이를 하거나 타지살이를 하면 아플 때가 가장 서럽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겪었을 땐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퇴사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돌아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계기로 제가 면역력이 좀 떨어졌는지 그 시기에 조금 계속 아팠어요. 왜냐면 통증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나서 이제 비행을 갔습니다. 너무 오래 쉬었으니까. 이게 몸의 상태가 100%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로 비행을 가고 막 장거리를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비행을 갔다 오면 또 너무 아프고 병이 나고 몸살이 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2번인가 연속으로 이렇게 그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비행이 생각보다 내 몸에 굉장히 크게 무리를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더 크게 와닿게 느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레이오버가 24시간이에요.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긴 레이오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먼 미주 그 노선을 제외하고는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또 온전히 24시간이 아니거든요. 짐을 찾고 호텔에 가서 씻고 자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내가 그곳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한 반나절 될까요? 정말 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바로 도시 시티로 나가서 구경하고 이런 스케줄이 아니면은 제대로 즐기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밖에 잘 안 나가게 되고 레이오버 가서도 호텔 방밖도 안 나가고 룸서비스 시켜 먹고 그리고 일어나서 바로 비행 가고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막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 선배들이 왜 이렇게 막 밖에 안 나가고 호텔에만 있지? 라는 게 좀 의아했는데 이게 체력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체력을 다 소진하면 비행 가서 쓸 체력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밸런스를 맞추고 하려다 보니 정작 이 직업이 주는 메리트를 점점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 직업이 주는 메리트는 다양한 곳에 가서 돌아다니고 하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어느 순간 그냥 지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것보다 그냥 나는 쉬고 싶어. 이렇게 되니까 좀 체력적인 한계를 아무래도 많이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퇴사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제가 병가를 조금 길게 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너 왜 이렇게 자주 식을 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뭐랄까 안 좋게 보는 눈치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저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있거든요. 모든 크루들이 각자 자기의 매니저가 있는데 자기를 담당하는 근데 이게 완전히 이것도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니저들은 굉장히 너그럽고 좀 제너러스하고 조금 유하고 특히나 본인이 전직 크루였던 매니저들은 아프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해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매니저는 전직 승무원도 아니었고 굉장히 스트릭하고 좀 예민한 타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매니저가 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에서 굉장히 조금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회사의 정도 많이 떨어졌고, 내가 아프고 막 이런 상황 자체도 사실 저도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속상한 상황인데, 이 매니저는 나를 되게 불성실한 사람으로 약간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막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도 너의 responsibility고, 너 되게 이거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만 이 일 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프니? 좀 제 탓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 회사는 나를 그렇게 인간으로서 존중하진 않는구나라는 것을 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어느 대기업이나 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대기업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수많은 복지와 막 좋은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지가 있지만 그만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인플로이가 그렇게 아쉽지 않을 거예요. 너 말고도 올 사람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퇴사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제 어떤 건강적인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이 회사에 대한 문제라면 세 번째는 이 직무 자체에 대한 그런 이유인데 일한 지 한 5, 6개월 차쯤 이제 되어갈 때 저는 슬슬 벌써 매너리즘을 느꼈어요. 승무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업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모든 게 새롭게 배우고 하니까 재밌었는데 손에 다 익고 나니 그 다음부터 그냥 기계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할 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좀 매너리즘이 있었어요. 어떤 퇴사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거는 내가
내가 이 직무, 회사를 떠나서 이 직무 자체를 계속 하고 싶은가? 이 직무 자체가 나한테 맞고 내가 더 지속을 해나가고 싶은 일인가? 그거를 떠올려 봤을 때 저는 아니요 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개발자예요? 그러면 이직을 다 하잖아요. 근데 개발자분들은 내가 이 회사에서, 첫 번째 회사에서 이런 걸 개발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두 번째 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내 몸값을 불려서 가겠죠? 또 뭐 마케터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있고, 혹은 내가 뭐 디지털, 뭐 온라인 마케터면, 뭐 내가 뭐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다, 팔로워 수를 얼만큼 냈다든지 매출을 얼만큼 냈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뭐 결과물로라든 어떤 수치로든 이렇게 딱 눈에 보여지게 증명이 되는데, 이 승무원이라는 업무는 그런 게 딱히 없는 거예요. 사실 경험적으로 따지자면 제가 이곳에 와서 1년 반 동안 경험하고 배우고 뭔가 성장한 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그 경험들이 어떤 업무나 직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시기에 에미레이트를 잠깐 그만두시고 한국에 와서 취업을 이제 준비를 하셨던 선배님이 있어요. 실제로는 모르는 분이고 온라인에서 이제 인스타 툰을 그리셔서 제가 봤는데, 그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7, 8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경험한 게 많고 얻은 게 많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가지고 그 명함을 가지고 내가 어디 취업 시장에 나섰을 때는 증명이 되는 게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참 이 직업 자체가 그렇게 어떤 비전을 주기가 쉽지 않겠다. 똑같은 직무로, 승무원이라는 직무를 할 게 아니라면, 아예 이 직무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 차라리 빨리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 빨리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퇴사 이유는, 가장 이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제 성격이 점점 변해갔어요. 이 일을 하면서 불과 1년 반이지만 안 좋은 쪽으로 변했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일을 하면서 변해가는 내 모습이 되게 싫었어요. 사실 그 이유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모습이 싫은 거? 일단 화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참 이거는 오늘 뭐 다 이야기하긴 너무너무 길지만, 지난 30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수많은 서비스직을 하고 수많은 손님과 진상을 만나봤지만 여기서는 어떤 그 레벨을 뛰어넘는, 근데 이걸 문화차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저의 상상력과 상식과 모든 걸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이곳에 와서 뭔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손님한테도 그렇고, 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 많이. 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뭐 유연하게 넘기거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보다 더 이렇게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거를 되게 이렇게 다 포용하고 이렇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그런 것들을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걸 또 다 표출할 순 없으니 계속 화병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혐오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을 대하는 게 너무 싫어졌어요, 어느 순간.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거의 약간 우울증 초기, 무기력증 초기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비행하는 그 딱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더 이상 접촉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소셜 배터리가 완전히 제로인 상태라서, 쉬는 동안에, 데이오프 동안에는 무조건 혼자서 동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야 그나마 그 다음 비행을 위한 에너지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충전이. 그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좀 심리적으로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와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고, 좀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약간 공황장애 증상이 아주 약간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20살 뭐 그때 대학을 막 들어갔을 때, 제가 그때 한 학기를 다니고 휴학을 했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학교가 너무 잘 안 맞고, 또 인간에 대한 스트레스, 그때도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지하철에서 그리고 버스에서 한 3번 정도
그런 흔히 말하는 공황 발작 증세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이제 살짝 왔었어요. 살짝이 아니라 그때 조금 세게 오긴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됐는데 증세 같은 걸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 공황 발작 증세와. 그래서 다행히 그때 3번 한 연속적으로 그렇고 난 이후에는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진짜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그 이후로는 사라졌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사실 지난 10년 동안은 다행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런 게 슬슬 오더라고요. 일할 때 특히. 제가 승무원이 되고 나서도 되기 전에도 제일 두려웠던 게 사실 그거거든요. 왜냐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비행기라는 게.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 되게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일을 하면서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막판에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심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이거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고요.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면서도 한 반년 정도는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가 그렇겠지만 퇴사를 누구나 회사원이라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나갔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에 대한 또 뚜렷한 계획이나 뭔가 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망설여지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싶냐를 생각했을 때 더 이상 회사는 이제 그만 가도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 20대를 돌아보면서 한국에서도 몇 번의 짧은 회사 생활을 했었고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이 도저히 안 맞아서 해외로 나가봤지만 해외에서도 역시나 회사는 회사더라. 나는 결론적으로 회사라는 거 어떤 그거가 좀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그런 현타를 많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 일이 좀 전문성이 없고 내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구나. 이게 단순 노동이고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그냥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하나의 부품일 뿐이구나 여기서. 대다수의 대기업이 사실 그렇겠죠. 내가 내 전문성을 가지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굉장히 확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쌓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 빨리 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을 해서 전문성을 쌓고 경력을 쌓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참 퇴사를 고민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고민도 정말 많이 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퇴사를 하고 한국에 돌아온 지 한 3주 정도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 보는 친구들마다 너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스텝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궁금하시겠지만 아직은 제가 뭔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서 나중에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일을 선택했던 거, 승무원 일을 했던 거에 대한 후회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한 경험이었고 행복했고 물론 마지막엔 너무 힘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퇴사를 했다라고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이야기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정말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또 정말 천직으로서 너무 행복하게 비행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러이러한 일도 있다라는 걸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부디 영상 올릴 수 있길 바라면서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